했어요? 어렵죠. 이 문제를 완벽하게 맞으라는 게 아니고 구조를 찾으라라는 의미에서 풀어보라고 한 거거든. 이 문제를 내가 선택한 이유는 딴 거 없고 정사각형이다.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인식하느냐 하면 초점을 지나는 할선이다. 초점을 지나는 할선이다. 그럼 뭐 정의를 이용한다. 정의를 이용하려면 뭐가 등장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같은 거리에 있는 직선이 등장을 해야 된다. 그래서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게 요 길이다. 그러면 이 길이는 요거 길이 더하기 이 길이와 같다. 여기까지가 내가 일단 원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사고가 이렇게 흘러가야 된다. 그래서 이 길이를 구하는 게 아니라 이 길이와 이 길이를 구한다. 이렇게 해야 되겠어요. 이해 갔나? 그 다음 단계로는 이제 네가 배우는 건데 그래도 뭐 배운다라고 하는 게 좀 거시기한데 그러면 이 길이와 이 길이 지금 문제에서 주어진 건 이게 정사각형이다. 즉 기울기가 1이다. 이거고 2가 주어져 있죠. 요게 2다.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그래서 뭐 그걸 이용해서 어떻게 구할 건데 봐. 이 길이 더하기 이 길인데 이 길이가 이 길이냐? 이거지. 이 길이가 아직도 이 길이야? 가 아니라 이제 여기까지라고 했어요. 여기까지. 그리고 난 다음에 내가 요구하는 건 이제 이 문제에서 어떤 수학적 능력이야. 이거 여기서부터는. 여기까지가 포물선에서 너한테 요구하는 거, 포물선 단원에서 배운 내용.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포물선 단원과 상관없는 거거든. 이 길이를 어떻게 보라고 돼 있지? 하면 여기를 기준으로 쪼갠다죠. 근데 이게 중요하긴 한데 이것들이 중요해서 그냥 이렇게 하겠어요. 파란색으로. 요걸 기준으로 이렇게 쪼개서 봐야죠. 그러면 누가 제시를 하면 뭐 그런가 보다 하는데 그게 아니라 왜 이렇게 쪼개서 봐야 될까? 이게 이제 그냥 기본적인 수학 능력이에요. 왜 이렇게 쪼개서 봐야 되는 거죠? 그 파란색으로 하기에는 좀 거시기해서 다시 빨간색으로 봐요. 이 길이 더하기 이 길이. 자, 다시 한번 얘기했지만 여기까지가 포물선이고 이렇게 쪼갠다는 거는 이제 포물선과 상관없는 그냥 수학 능력이에요. 내공이라고 부르면. 왜 이렇게 쪼개서 봐야 되죠? 하면 이 길이가 같고 이 길이는 이 길이와 같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이 길이 때문에 얘를 이렇게 쪼개는 게 아니거든. 이 길이 때문에 쪼개거든. 이 길이가 뭔데? 이 길이가 뭔데? 이 길이가 뭐고 이 길이가 뭐죠? 그것 때문에 빨간색으로 한 거예요. 그래서 각각이 거야. 지금 이게 뭘 너한테 요구하니? 발상이야. 발상은 뭐로부터 와? 구조. 명심하세요. 지금 안 적고 있지만 그게 중요해요. 발상 이렇게 쪼갠다는 생각을 왜 하냐고. 이해갔나? 그럼 구조 때문에 그렇다. 구조가 뭔데? 이 길이와 이 길이가 같고 그 길이가 이 길이와 같다. 이게 이제 포뮬에서 배우는 구조고.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이 구조야. 이 구조가 이 길이와 이 길이가 뭐죠? 추측되는 게 있다. 손 들어보세요. 내리세요. 2명. 1명 0.5, 0.5. 그런데 그 맞았냐? 내 생각엔 틀릴 확률이 더 높아요. 3명 모두. 하지만 내가 강조하는 게 뭐야? 맞다 틀리다가 아니고 일단 틀린 생각도 생각이 나야 뭐 수정을 하든 뭘 하든 하지. 뭐 없는데 어떻게 수정을 해? 내가 원하는 구조는 이거야. 알파와 베타다. 아까 손 드는 사람 중에 이거였다. 손 들어봐. 알파가 베타가 뭔데요? 알파와 베타가 뭘 말하니? 어? 아니, 이 길이 말고 수학에서 알파와 베타는 뭘? 어? 그렇죠. 근이잖아. 지금 이거 연립이거든.
그래서 이걸 한다 이거지. 그래서 따라서 답은 그러니까 이런 구조가 있어야 된다고. 그런데 이 구조가 어려우냐 하면 어려운 게 아니야. 어려운 게 아닌데 어렵지. 왜냐하면 구조적으로 사고하지 않는 애들. 그럼 답은 뭐야? 하면 이거 보통 이걸 P라고 놓죠. P. 그럼 이게 X-P잖아. 근데 길이니까 P죠. P. 그럼 뭐야? 2P. 그러니까 길이 있는 선분 A, B는 정의에 의하면 요 길이다. 이게 뭐야? P 더하기 베타 더하기 P 더하기 알파인데 이건 정의 때문에 있죠. 그런데 이건 뭐야? 하면 2P 더하기 알파 플러스 베타다. 이런 게 어려운 거거든. 그래서 이거는 뭐야? 정의 때문에 그렇다. 이게 내가 얘기했던 거. 여기까지 그랬죠. 그 다음에 이거는 뭐야? 구조지. 구조가 뭐냐면 2차 방식. 근과 계수의 관계. 왜 2차 방식이 남죠? 이렇게 하면 이제 곤란해. 뭐요? 아까 전에 저것도 곡선과 직선 그랬는데 곡선과 직선 이 곡선에 뭐 있었어? 2차 함수의 그래프 그리고 원. 나아가서 무리함수, 유리함수 모두. 무리함수는 포물선의 반띵. 그 다음에 유리함수는 쌍곡선이라고 그랬어요. 왜 쌍곡선인지는 알 수 없고 좀 어렵지만 선생님 이해 갔나? 여기서 배우는 쌍곡선은 그런 쌍곡선을 하진 않아. XY 항이 없는 쌍곡선을 해. 왜 그러냐면 주축이 X축에 평행한 것만 다뤄. 또는 Y축에 평행한 것만 다뤄. 그런데 그 XY 이퀄 K는 주축이 대칭축이야. 즉 45도로 기울어져 있죠. 그런 건 일반적인 건 대학교 가서 하는 거예요. 물론 대학교 가서도 곡선을 선택으로 들어야지 하는 거. 선생님 이해 갔나? 알겠죠? 그래 안 하는데 어쨌든 쌍곡선이다. 그러면 그런 것들을 했을 때 거기서 그런 도형들과 지금 내가 말한 단어는 4개예요. 4개. 4개랑 직선이 있으면 맨날 뭐 했니? 연립해서 풀잖아. 접선이면 판별식 이퀄 0이고 접선이 아니면 연립해서 풀어갖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그 구조야. 내가 말한 거. 그래서 이렇게 돼야 문제가 풀리지. 선생님 이해 갔나? 알겠죠? 그래서 뭘 예상한 거야? 그러면 이게 방정식이 전제가 돼야 되는 거잖아. 방정식이라는 건 직선의 방식을 다 놓는 거죠. 그래서 시작이 뭐야? P라고 놓는다. P라고 놓는다. P는 0보다 크다. 오케이? 이렇게 가는 거고. 그러면 이 직선의 방식은 뭐가 돼? Y 콜 1. X 마이너스 P. 네가 배운 거죠. Y 마이너스 이게 P 콤마 0이니까. 선생님 이해 갔나? 오케이. 그리고 이건 뭐가 돼? 이거는 네가 외운 거. Y 제곱은 4PX가 되겠죠. 이해 갔죠? 그래서 뭐 지금 방금 말한 데서 P만 구하면 연립 방정식이 나오지. 선생님 이해 갔나? 잘 모르나? 요거는 Y제곱은 4PX야. 그럼 지금 미정계수가 P밖에 없잖아. 그럼 P를 알고 난 다음에 뭐 이거를 여기다 대입하든 이거를 여기다가 대입하든 근데 이걸 여기다 대입하면 Y가 나오니까 그때 알파 베타는 이쪽이겠죠. 이쪽. 요거 그지? 이거라도 할 수는 있어. 그런데 뭐 됐고 이걸로 하려면 연립하려면 X가 남아야 되니까 Y를 소거해줘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걸 여기다가 쳐넣어서 간다 이거지. 그럼 이렇게 하고 흘러가니까 이게 부분이 제일 어려운 거죠. 사실 이 부분보다 내가 이거는 강조했으니까 이제 알아둬야 되는 거고. 그런데 이거는 강조를 하는 게 원래 그렇게 하고 있어야 돼 이거거든. 왜 원래 그런데요? 다시 한번 얘기하면 4개의 단어 모두 직선이 연립하는 그런 유형이 다 있었고 셀링 비스텝에 다 독자적으로 있는 거야. 그래서 거기서 연립해서 방정식 만들어서 교점을 구하는 거 맨날 하던 짓거리란 말이지. 그러니까 여기도 그렇게 돼야지.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이런 거 없이 이 뭐 포물선 다운에서 변별력 있는 문제를 풀려고 하는 거 욕심이야. 그냥 딱 요게 없이 여기서 배운 것만 이용하는 문제에서 일부러 맞추고 끝나는 거지. 그럼 선생님 저는 이거 안 되는데요.
도대체 나도 지겨워 미치겠다. 안 되는데요. 맨날 저는 조금 될 것 같아요. 이런 소리는 못 듣고 맨날 피드백은 선생님 저는 안 될 것 같아요. 불안해요. 뭐 어떻게 해야겠네요. 지금 내가 이렇게 강조했으니까 지금 이렇게 공부를 해. 이 문제를 갖고 이 문제 한 문제 푼다고 될 일이 아닌 것도 남이 한 번 할 때 너를 몇 번을 해야 되는 거야. 남이 한 번 할 때 너를 몇 번을 하는 거야. 100번은 큰탐 주장이 아니고 중용이라는 책에 적혀 있어요. 10을. 일단 이해 갔지? 이거 한 문제라도 존나게 풀어. 그러면 P를 어떻게 구할까요? 선생님 P는 어떻게 구하나요? 그것도 너무 당연한 거거든. 너무 당연해서 미치게 당연. P는 어떻게 구하나요? 구할 수 있다. 손 들어보세요. 내리세요. 그렇지. 놀랐지? 그렇지. 왜 나 혼자 손 들지? 왜 나 혼자 손 들지? 여기서 지금 이용 안 한 게 뭐야? 내가 지금 논리까지 이용 안 한 게 뭐야? 이가 이지? 아무 상관없죠. 그럼 이걸 이용해. 그럼 이건 뭘 얘기하니? 이건 뭘 얘기하니? 누가 아까 전에 그것도 너 아니야? 아까 전에 중요한 게 뭐니 했을 때 너야? 그런데 왜? 중요한 건 점이야. 이게 뭐야? 격자점이야. 이런 게 중요한 거라고. 이런 거는 포물선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포물선이고 그 다음부터 이런 구조는 그냥 내공이야. 근데 내가 맨날 가르치는 거잖아. 이게 점이라고. 그래프는 집에 곡선이 아니라고. 곡선이 좀 지워. 대갈통에서. 대갈통. 아무튼 머릿속에. 지워. 격자점이니까 이 점의 좌표가 뭐니? 하면 뭐더라? P 플러스 2, 알아. 자, P 플러스 2, 2다. 맞지? 맞아. 그리고 이거는 이런 거 이렇게 생각하는 거 처음 보니? 이런 문제에서는 거의 대부분 이렇게 이용하죠. 선생님 이해 갔나? 그래서 P를 어떻게 구하는데요? 미쳐버리겠는데 그건 네가 해야지. 인간적으로다가 뭐 어떻게 하는데요? 여기다 넣으면 나오나? 근데 여기다 넣으면 안 나오죠. 여기다 넣으면 왜 안 나와? 이 얘기야. P, 0을 지나고 기울기가 1인 직선 위에 있는 거라고. 당연히 이거는 뭐야? 이걸 이용했다는 건 이걸 이용한 거니까 이거기다 넣어야지. 여기다가. 이걸 여기다가 대입을 한다. 그럼 뭐야? P가 나온다. P가 2개 나오면 둘 중에 뭐죠? 찍어. 더 이상 내가 어떻게 해줄 수가 없다. 양수다고. 그래서 풀이가 끝났다. 이렇게 하는 거죠. 선생님 이해 갔죠? 그렇다고 해서 봐봐. 내가 이 정도는 예전에 많이 했잖아. 이 정도는 해야지. 이렇게 안 한다고. 내가 아는 애들은 못해. 그러니까 내가 이걸 강조하는 거잖아. 그리고 이거는 이렇게 가는 거는 그 전에 이런 게 염두에 둬서 이게 뭘로 보여야 되는 거야? 이것 더하기 이게 아니라 이거는 다시 이것 더하기 이것 더하기 이것 더하기 이거에서 요거가 이것 때문에 이렇게 쪼개는 게 보인다. 선생님 이해 갔죠? 오케이. 그래서 나는 지금 포물선 얘기만 한 게 아니고 뭐 이런 거 들으면 뭐 하냐? 뭐 저기 할선이다. 초점을 지난다. 이런 거 들으면 뭐 해? 그 다음에 이런 게 안 돼서 안 풀리는데. 그럼 이 문제라도 존나 반복해. 예를 들면 내가 지금 풀라고 한 문제가 1-9번이잖아. 그 페이지에 그림 4개가 나와 있어요. 그 그림 4개 같은 점이 뭐니? 그냥 쭉 봐. 다 초점을 지나는 직선이다. 다 초점을 지나는 직선이야. 1-10번은 이게 수능 문제인데 초점을 지나는 직선이 하다못해 뭐야? Y축이야. Y축. 오케이? 그런데 이것도 지금은 반칙이야. 왜? 곡선과 곡선은 안 해. 포물선과 포물선도 이제 안 나와. 아무튼 이렇다. 뭐 미리 얘기를 하면 여기서 할선도 안 나온다는 건 그 포물선의 방정식 단어를 보면 그 직선 17페이지를 보면 포물선과 직선의 위치 관계에 있죠. 그거 통째로 없어졌어요. 판별식 쓰는 것도 없어졌어요. 없어지는데 간단하게 언급은 할 거예요. 왜냐하면 이걸 사용해야 풀리는 문제가 안 나온다는 거지. 이게 반영되는 문제. 그래서 이런 관점을 바라보는 데는 더
유용하기 때문에 일단은 할 건데, 그러면 지금 교과서에 남는 건 이게 17페이지, 18페이지가 통째로 사라지고 그냥 바로 19페이지가 나와. 판별식 이퀄 0을 이용해서 유도하는 거. 그거를 미리 얘기를 할 텐데, 뭐 어차피 선생님이 이걸 하더라도 이 부분은 할 거예요. 판별식에 관련된 거 하는데 뭐 자세하게 하진 않을 거야. 그냥 네가 거기서 읽고 이해 가는 수준으로만 언급을 할 거야. 선생님 이해 갔죠? 오케이. 이렇다. 그래서 뭐 요런 구조를 좀 알아뒀으면 좋겠어요. 정리하세요. 아니야, 정리하지 말고 바로 심화 가겠어요. 너의 뇌를 부수는 심화로 가도록 하겠다. 오케이? 논증기하예요, 논증기하. 근데 이거는 심화인데 좀 알아주세요. 우리 수업에서 이름을 등각정리라고 하겠어요. 등각정리를 하는 이유는 난이도 있는 문제가 웬만하면 이 소스에서 등장을 하기 때문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하는 거니까 알아두시고, 여기서 좀 먼저 얘기를 할게. 이것도 이제 결국에는 곡선과 직선이거든. 그 직선이 나오는데 곡선과 직선, 곡선과 직선에 대한 얘기인데, 이 직선은 두 종류라고 그랬죠. 두 종류가 뭐냐면 할선과 접선이라고 했잖아. 근데 할선은 뭐라고 그랬지? 초점을 지난다. 따라서 정의를 이용한다. 이거고, 정의를 이용하는데 뭐 이런 구조, 이런 패턴은 자주 나올 수 있으니 알아두라. 이거고, 이제 접선에 대한 얘기거든. 아까 접선은 접선이라고 넘어가는데 여기서 좀 미묘한 게 등장을 해요. 그거 좀 보세요. 접선을 어떻게 다루는가? 접선을 다루는데 두 방향이다. 어디까지 적었니? 그런데 아까 전에 여기까지 적었나? 안 적었나? 접선은 두 방향인데, 네가 접선을 중학교 때 원에서 배운 걸 뺀다라면 이제 이거거든. 다 수식으로 하는 거거든. 판별식 이퀄 0. 이게 대전제가 되겠어요. 판별식 이퀄 0. 중학교 때 배운 원을 이용해서, 원 지식을 이용해서 하는 게 D 이퀄 R. 거기서만 사용되는 거고, 나머지는 다 판별식 이퀄 0을 쓰죠. 이게 대수적이거든. 근데 지금 논증기하를 한다고 했잖아. 그러면 네가 접선에 대해서 아는 지식이 원이 아니다. 원이 아닌 뭐 포물선에 대한 접선이다. 그럼 네가 아는 논증기하적인 지식은 없다. 없다예요. 없다. 있긴 있는데 뭐 그거는 잡스러운 거는 빼고. 그러면 여기서 내가 하는 건 이 수식이 아니라 논증기하적으로 갈 때는 이 접선을 이렇게 본다. 요거 하나 넣어주세요. 뭔데요? 반사 법칙을 이용한다. 요건 약간 반칙이지만 유도할 때 사용할 거고, 그 결과를 알아둔다가 되겠어요. 무슨 말인지 지금 여기 논리 전개하면서 할 거고, 추론을 하면서 반사 법칙인데, 반사 법칙에서 접선은 뭐냐면, 반사 법칙이 뭔지 알죠? 입사각과 이거 무슨 반사각이라고 하나? 왜 입사각과 출력각이지? 입사각과 반사각이 같다죠. 참고로 입사각과 반사각은 이렇게 갔을 때 이 각과 이 각을 말하겠죠? 가 아니죠? 입사각과 반사각은 어떤 각인지 안다. 손 들어보세요. 법선을 그린다. 수직인 직선. 이게 입사각이고 이게 반사각이에요. 근데 얘랑 같으면 얘랑 얘랑도 같게 되지. 하지만 이게 입사각과 반사각이다. 알아주세요. 그래서 접선은 뭐냐면 반사면이에요. 접선은 반사면.
뭐 예를 들면 원이 있다. 접선이다. 그럼 뭐야? 원의 중심에서 여기다가 내리면 이제 수선의 발을 내리면 수선의 발이 바로 뭐랑 일체, 접점이랑 일체하죠. 빛을 쏘면 반사해도 다시 일로 온다. 이거지. 선생님 이해 갔나? 뭐 예를 들어서 여기서 특별한 건 얘랑 평행한 직선을 긋는다. 그러면 여기서 빛을 쏘면 일로 간다. 이런 식으로 이용하겠다라는 얘기예요. 다 이해 갔죠? 오케이. 이 길이와 이 길이가 같고 이게 90도미로 이 정사각형이고 그래서 대각선이니까 45도가 되고 그래서 이것도 45도다. 이렇게 간다. 오케이. 그래서 시작을 해보면 포물선이 있다. 직선. X축, Y축. 포물선이 이렇게 있다. 오케이. 어떤 빛이 평행하게 온다. 빛이 평행하게 온다. 평행하다. 노란색으로 하겠어요. 파란색으로 할까? 노란색으로 하겠어요. 뭐랑 X가 평행하게 이렇게 온다. 그러면 여기서 만난다. 이 평행하다는 거는 예습하면서 어디선가 본 적이 있죠. 포물선에서. 오케이? 어디서 보느냐 하면 평행하게 오면 이거 어디로 반사되는 거죠? 안다 손 들어보세요. 내리세요. 초점으로 가죠. 초점으로 가는데 그 얘기는 좀 이따 하고. 그래서 점은 뭐 교점. 지금 점이 생겼죠. 이 점에서 접선을 긋는다. 이렇게 되겠어요. 오케이. 접선을 긋는다. 오케이. 그러면 여기서 초점을 생각을 하자. 초점을 대략 어디 잡아? 요 정도로 잡을까? 그러면 중선이 이 정도로 되고, 그러면 여기를 이렇게 연결하고 이걸 이렇게 연결하면 연장을 한 거죠. 연장을 하면 요 길이와 요 길이가 같다. 여기는 빨간색으로 하겠어요. 요 길이와 요 길이가 같죠. 정의에 의해서. 여기는 초점이고 여기는 준선이 되겠어요. 이해 갔나? 알겠죠? 그러면 지금 얘가 얘랑 평행을 하니까 이 각과 이 각이 같죠? 동의각이 같다. 이해 갔죠? 그 다음에 내가 이걸 쓰겠다고 했어요. 그럼 이거 뭐야? 반사면이에요. 그럼 이걸 빛이라고 생각하면 이렇게 가겠죠? 오케이. 이렇게 반사가 되니까 여기가 초점인지는 몰라. 그냥 반사가 돼. 이게 반사면이니까. 그러니까 뭐야? 이 각과 이 각이 같겠죠? 강조하겠어요? 이렇게 하겠어요? 선생님 이해 갔나? 이해 갔다 손 들어보세요. 내리세요. 다시 평행이므로 동의각이 같다. 그리고 반사 법칙에 의해서 요각과 요각이 같다. 이렇게 되겠어요? 그러면 이 각과 이 각이 같죠? 따라서 이 길이도 요 길이와 같죠? 이해 갔나? 그래서요. 그래서 뭘 하고 싶어지죠? 뭘 하고 싶어지죠? 요 점과 요 점 연결을 하면 이게 뭐가 되죠? 마름모가 된다. 마름모가 등장해서 마름모. 오케이.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일단 잠시만. 여기가 초점인가? 아까 전에 했잖아. 이게 지금 반사가 됐다는 거지. 반사가 초점을 지난다는 얘기는 안 했죠.
오케이? 그러니까 지금 얘랑 각이 동일화로 갖고 동일하게 같음으로 갖고 그 다음에 얘랑 입사각과 반사각이 같음으로 같다. 따라서 얘랑 같다. 따라서 이등변 삼각형으로 이 길이와 이 길이가 같다. 그런데 그러면 이 길이와 이 길이가 같고 그래서 평행사변 중에 말은 뭐가 된다. 까지는 나왔는데 요 점이 초점인가? 반사돼서 간 점이 초점인가? 요 이거거든. 잠시만. 시간이 조금 걸릴 것 같아요. 생각하는데 일단 여기 정리하세요. 자 보면 여기가 초점인가요인데 여기서 논리적인 지금 선생님이 진행한 논리적인 부분에서 어폐가 있었어요. 뭐가 어폐가 있었느냐 하면 지금 이게 말은 뭐라는 결론은 얘랑 얘가 평행하고 이 길이와 이 길이가 같다. 그죠? 이 길이와 이 길이가 같다. 이므로 말은 뭐다인데 이 길이와 이 길이가 같은 이유는 이 길이와 이 길이가 같음으로 이 길이와 이 길이가 같고 이 길이와 이 길이가 같다죠. 이 길이와 이 길이가 같은 건 포물선의 정의에 의해서 같고 이 길이와 이 길이가 같은 건 이것과 이것과 같음으로 이등변 삼각형이라 같다. 이렇게 했죠. 무슨 말이냐면 지금 여기에 도착하기 전에 이미 뭘 사용하고 있어? 여기가 초점이란 사실을 사용을 하고 있죠. 그런데 선생님이 지금 질문을 던진 건 뭐냐 하면 이게 반사에서 반사각이 같다는 건 알겠는데 그 점이 초점인가요? 를 지금 질문하고 있거든. 그런데 여기 도착하기 전에 이미 이거 초점이라는 걸 사용하고 있지. 그래서 그 부분이 논리적으로 지금 약간 모순이었어요. 그래서 다시 정리해서 처음부터 가겠어요. 지금 시작이 뭐였냐면 얘랑 평행한 직선이 요랑 얘 포물선이랑 만난다. 그 만나는 점에서 접선을 생각한다. 이렇게 갔어요. 오케이? 그리고 난 다음에 아직 이 선은 등장하지 않은 거야. 이렇게 했을 때 이걸 빛이라고 본다라면 이제 반사가 된다. 다만 여기가 초점인지는 아직 모르는 거고. 그렇게 본다라면 얘랑 같고 평행으로 얘랑 같다는 맞겠어요. 따라서 얘랑 같죠. 선생님 이해 갔나? 오케이. 그런데 그렇게 보면은 얘랑 얘가 같죠. 왜요? 평행으로 억각으로 같잖아. 선생님 이해 갔나? 오케이. 그렇게 보면은 지금 얘가 아직 초점이 지나는지 모르는데 얘랑 평행하게 지금 긋는 거거든. 얘랑 얘를 평행하게 긋는다. 오케이. 그었다라면 뭐가 되느냐면 이거 평행함으로 그러니까 얘랑도 같죠. 이 평행함으로 억각이잖아. 지금 선생님 이해 갔나? 이해 갔나? 자, 그래서요. 그러면 요게 공통이죠.
변이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에서 공통이죠. 오케이? 따라서 ASA 합동이 되겠어요. 오케이? 합동이다. 그런데 이게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이 길이와 이 길이가 같은 상황에서 얘도 얘랑 얘랑도 같은 거죠. 오케이? 그런데 합동이므로 뭐 대응되는 게 이 각과 이 각이 대응된다고 치면 이거가 이거랑 같고 그럼 이거랑 이거랑 같으니까 다 같다. 그래서 마름모가 된다가 되겠어요. 이해 갔나? 그래서요. 마름모이기 때문에 이 길이와 이 길이가 같잖아. 지금 이 길이와 이 길이가 같은데 여기가 지금 수직인 거거든. 수직. 이거랑 평행하다는 건 얘랑 수직인 거고 그럼 얘랑도 수직이죠. 따라서 이 개념이 뭐냐면 요거가 점이야. 점. 그러니까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라고. 이해 갔나? 그러면 요 거리와 같은 점이야. 요 대칭축 위에. 그거는 초점이다. 가 되겠어요. 이해 갔죠? 그런데 뭐 이 논리적 과정은 다 기억할 필요는 없고 내가 지금 설명을 하면서 얘기는 해줘야 되기 때문에 한 거고 네가 그걸 다 기억할 필요는 없어요. 자, 일단 보겠어요. 그래서 뭐 이런 논리 전개에서 어디가 결론이냐 이것만 알아두면 되겠어요. 자, 보면 그래서 이제 이게 초점이다. 얘가 초점인 걸 알았다. 그러면 자동으로 이제 뭐가 돼? 이 가상의 선이 뭐가 돼? 준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었다. 그래서요. 그렇게 보면 이게 마름모잖아. 마름모는 성질이 뭐죠? 수직 이등분선이야. 뭐가요? 대각선이 수직 이등분선이라고. 이 변의 수직 이등분선, 이 변의 수직 이등분선이야. 요게 수직으로 이등분한다. 이해 갔나? 알겠죠? 그래서요. 그러면 요거랑 요게 지금 뭐가 되느냐면 길이가 같죠? 따라서 뭐 요 점의 좌표가 결론은 이거예요. 이 점의 좌표가 x1, y1이면 이 x절편은 뭐가 되죠? x절편이 이 절편의 그러니까 이 접선의 결론이 이거예요. 결론은 접선의 x절편이 뭐가 되죠? x절편은 마이너스 x1이다. 이렇게 되겠어요. 이등분이니까 길이가 같고 따라서 요 길이와 요 길이가 지금 이 길이와 이 길이가 같은 상황에서 수직 이등분선이니까는 요 반반으로 같잖아. 그러면 반반으로 같다. 점이 여기 반반으로 같다. 이해 갔나? 이해 갔나? 그래서 x절편이 마이너스 x1이고 y절편은 뭐죠? 2분의 y1이다. 가 되겠어요. 이 수직 이등분선이라서 이런 결론이 나온다. 가 되겠어요. 알겠니? 그래서 등각 정리에서 최종 이게 결론인데 결론 자체는 뭐 암기를 해주면 좋겠는데 포인트는 여기다가 색깔펜을 있죠. 사고 방식. 이 포인트인데 사고 방식에서 디테일한 부분 왜 여기가 초점인가까지는 네가 기억을 못하더라도 각이 같다. 사고 방식이 뭐냐면 등각이 각이 같다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이거 표시하고 있죠. 이 각이 같다, 이 각이 같다, 이 각이 같다, 이 각이 같다. 계속 표시하고 있죠. 선생님 이해 갔나? 알겠죠? 오케이. 그렇게 된다. 그리고 나아가서 하나 더 그리겠어요? 접선에서 법선이 문제 많이 나오거든. 90도인 거. 오케이? 그러면 요 점의 좌표는 이것도 x절편이죠. 이 법선의 x절편. 법선이란 말을 써요. 법선. 수직인 거. 접선의 수직인 접점을 지나고 접선의 수직인 직선을 법선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때 x절편이 뭐가 될까요? 여기가 원의 중심이야. 이 길이와 이 길이와 이 길이가 같아. 지금 선생님 이해 갔나? 그래서 얘는 뭐냐면 P 더하기 뭐
P 마이너스 X, P 더하기 마이너스 X1이니까 P 마이너스 X1이 되는 거죠. 그래서 뭐 2P 마이너스 X1이다 가 되겠어요. 뭐 결론은 외우려면 외우는데 사실 외운다라기보다는 이 과정을 외우면 결론은 이거는 그때마다 유도해낼 수가 있죠. 근데 어쨌든 최종적인 목표는 절편을 지금 찾는 거였고 그 과정의 핵심은 등각이다 라는 거고 거기에서 뭐가 들어가 있느냐 하면 내가 지금 이걸 여기서 왜 했죠? 정의다. 이해 갔나? 그리고 이 상황이 이제 다음 시간에 연달아서 할 텐데 정석 펴보세요. 저 상황이 어디에 이제 연계되어 있느냐 하면 14페이지. 그림 보이지? 좌표 평면 위에 점 A 1,0을 출발하여 뭐 이렇게 최소값을 구하세요. 이때 저 빨간색 선 보이죠? 그 그림에서 빨간색 선. 이게 이 그림이에요, 이 그림. 그런데 그 문제가 출제 의도가 뭐냐면 정의를 이용해서 생각할 수 있는 거고 이거는 타원 쌍곡선에서도 동일하게 나오는 문제들이거든. 그래서 거기에 심화 버전으로 지금 생각을 했다라고 이해를 해주면 되겠어요. 자, 머리 복잡하죠. 다시 한번 얘기를 하면 등각이라는 게 유도 과정이야. 유도 과정의 핵심이야. 그 다음에 결론은 접선과 법선의 절편이 어떻게 되는가야. 알겠니? 이게 포인트고 그러기 위해서 이 등각 정리를 유도 과정 중에 사용하는데 그 중에서 핵심 역할을 하는 게 정의다. 이거고 이것과 연관된 파생 개념으로 최단 경로 문제가 등장을 한다가 되겠어요. 알겠니? 자, 그런데 봐. 이제 뭐 여기까지고 일단은 뭐 다음 시간에 이어서 조금 더 마무리하고 넘어갈 텐데 이게 포물선에서 가장 난해한 부분인데 알게 모르게 문제에서 사용되니까 내가 지금 한 거였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배울 거는 포물선 자체가 지금 거의 언급이 되지 않고 있죠. 계속 뭘 하고 있어? 직선 간의 위치 관계를 따지고 있거든. 그래서 아까 얘기했지. 뭘? 곡선 대 직선. 이게 곡선을 직선으로 쪼개고 이 직선이 이렇게 되고 여기에서 할선은 정의를 이용하는 거고 접선은 이걸 이용하는 게 원칙인데 논증기하적으로 가려면 이게 논증기하에서 뭐 핵심은 아닌데 그냥 요걸 이용한다라고 생각을 하라 이거지. 뭐 이거 말고 원래 원칙적인 논증기하는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지금 이런 연구가 진행된 역사가 2000 몇백 년이야. 이런 걸 2000년 전에 이미 연구하던 내용들이야. 그 이후로도 계속 연구가 되는 게 2차 곡선에 대한 성질은 거의 무한대 수준으로 많아요. 성질들이. 그런데 그 중에서 간단하게 문제에서 나올 만한 걸 추려서 지금 한 거니까 그렇게 받아들이도록 하세요. 알겠죠? 집에 가서 한번 천천히 생각해보고 그리고 이걸 반드시 알아야 네가 고득점을 받는 거 아니야. 그냥 심화 버전으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정리하세요.